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청중 분석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청중의 심리학, 자기중심적이다. 두 번째, 오바마의 청중 분석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세 번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6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6강에서는 초고수 강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해볼게요. 알파치노한테 물었습니다. 최고의 무대 연기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알파치노가 뻔한 답을 했죠. 그 누구보다 많은 무대에 서는 것이다. 이 뻔한 말에 때로는 진리가 숨어 있죠.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초고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경험이 많은 것이 최고죠. 경험 많은 강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분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분은 어쩜 저렇게 컨텐츠가 좋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막 기계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강의가 끝나고 Q&A 시간에 난처한 답변, 질문에도 너무나 답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 법륜스님 같은 분도 정말 다양한 사연들, 사례들에 대해서 명쾌한 현답을 들려주시잖아요. 제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 일을 하다 보고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무대에 많이 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강연을 처음 듣지만 그 강사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몇백 번, 몇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질문도요. 우리는 저 난처한 질문을 처음 듣지만 저 강사님은 이미 저러한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답변도 있었던 것이죠.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강사는 같은 강연을 매번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수백, 수천 번 연습하면서 대응 논리를 갖추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강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분위기 형성하는 법, 반응이 썰렁할 때 단골로 삼는 농담, 난처한 질문의 대처법, 지루할 때 반전 포인트, 심지어 나중에는 딴 생각하면서까지 강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결국 경험 많은 강사를 이길 수가 없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강사는 무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습관, 스킬을 기르는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의식 비숙련 단계, 2단계는 의식 비숙련 단계, 3단계는 의식 숙련 단계, 4단계는 무의식 숙련 단계입니다. 첫 번째 1단계 무의식 비숙련 단계는 강연에 대해서 의식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우리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1단계. 2단계 의식 비숙련 단계는 강연 스킬이 중요해 라는 인식을 하지만 아직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의식 숙련 단계. 강연 스킬을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단계죠. 의식도 하고 있고 이제 테크닉을 배워서 이제 숙련도 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마지막 4단계는 무의식 숙련 단계. 강연 스킬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강연할 수 있는 단계가 초고수 단계입니다. 4단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2단계까지예요. 무의식 비숙련, 의식 비숙련 단계까지는 교육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3단계인 의식 숙련, 무의식 숙련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 2단계는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지만 3, 4단계는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정말 필드를 열심히 뛰시면서 발로 뛰시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있다. 경험 많은 강사가 되는 4단계. 남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90%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미국 교육연구소의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진짜 아느냐 모르냐를 가르는 건 설명할 수 있느냐다. 설명을 하다 막힐 때가 있다. 막힌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뜻이다. 그제야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위 학생들의 비밀은 이거다. 자기가 배운 걸 설명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막힘을 경험한다. 그 결과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집에 돌아가게 된다. 인간은 입력할 때보다 출력할 때 훨씬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평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라는 것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출력 단계입니다.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는 입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막혔어요. 다시 보고 내용을 갈무리 지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험 많은 강사, 그리고 강의 경험이 많고 계속해서 출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이고요. 세 번째는 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은 학원가의 그런 강사님들이 탑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와 별개로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청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성인들은 수험생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입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쓴 제 강연의 시대에서 삼성의 삼성 계열의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들이 지도하고 교육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청중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거를 막 다 1부터 10까지 알려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성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인 학습자들은 그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잖아요. 강사의 한마디에, 저의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의 변화를 꾀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회사 강연할 때는요, 주변 동료들의 생각을 듣게 하고, 아, 옆에 친구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어떨까? 라는 식으로 동조 효과라고 하는데 피어 프레셔를 주어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 만족도 높은 강연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해요. 청중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초고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많아야 된다. 경험 많은 강사 못 이긴다. 두 번째, 출력의 힘. 남을 가르칠 때 사실 최고의 공부가 되는 것은 강사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청중 참여. 성인 학습자들은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 그것이 초고수 강사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챕터 2 강사 브랜딩의 이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